여러분들은 아래 질문에 예, 아니요 중 어느 쪽인지 생각해 보세요. 1. 탄수화물은 먹으면 살이 찐다. 2. 베타카로틴 성분은 건강에 좋다. 3. 시중에 100% 과일 주스는 좋은 음료이다. 사람은 먹는 것에 따라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을 하셨다면 꼭 이 영상을 보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건강한 식생활이 과연 진실인지 확인해 보세요. 분명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되는 내용이 될 거예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영상은 스가와 유스케 박사의 저서 최고의 식사의 내용을 정리했어요. 스가와 유스케 박사는 하버드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거쳐 현재 UCLA 내과에 재직하고 있어요. 이 책은 저자가 평소 병원을 찾은 환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식습관들로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의 건강한 식사에 초점을 맞춰 정리한 것인데요. 식사만 바꿔도 대부분의 암, 당뇨, 뇌경색 등 주요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상 병원을 찾은 후에야 후회하고 부랴부랴 실천하는 것을 보고 이 책을 썼다고 해요. 시중의 TV, 잡지, 인터넷 등의 매체와 심지어 전문가와 사회 유명인사들마저도 잘못된 건강 정보를 퍼뜨리기도 하는데요. 이에 저자는 오랜 시간에 걸쳐 과학적으로 검증된 가치 있는 정보들만을 종합해 일반인이 잘 이해하기 쉽도록 이 책을 집필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정말로 확실한 건강식품과 유해식품을 알려주고 거짓 정보에 속지 않도록 판별하는 눈을 키워주는데요. 그동안의 식습관을 되돌아보고 문제점을 점검해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건강이 달라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거예요. 시작할게요. 건강 책임지는 완벽한 식사법. 첫 번째, 건강 정보에 속지 마라. 건강식품과 각종 건강에 관한 정보들이 넘쳐나는데요. TV, 잡지, 인터넷 건강서적 등 건강정보 홍수라고 할 정도예요. 그런데 저자는 유감스럽게도 이들 정보의 상당수가 잘못되어 있거나 가정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건강정보가 잘못된 이유로는 미국이나 영국의 의과대학마저도 식사와 영양에 대한 교육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생기는 교육 부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식품 관련 업체가 공공기관에 로비를 하기 때문에 공적 기관에서 발표하는 가이드라인조차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적 기관의 가이드라인이 왜곡되어 발표되니 전문가들은 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건강에 관해서 얘기하게 되는데 이런 것 자체가 넌센스가 된다는 거죠. 하버드 공중위생대학원 홈페이지에는 그동안의 연구를 바탕으로 건강한 식사에 대한 연구 내용이 게재되어 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건강 식사와 미국 농무성이 추천하는 건강 식사가 다르다고 해요. 식품업계나 낙농업계의 로비에 의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자는 어디에 의하면 하고 내놓는 자료들을 의심하라고 해요. 그들이 내놓는 자료는 업체의 로비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자료가 왜곡됐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홍수 때는 물은 많지만 막상 먹을 물은 없다고 하는데요. 넘쳐나는 건강정보의 홍수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건강 책임지는 완벽한 식사법. 두 번째, 성분에 속지 마라. 어떤 식품을 먹는지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어떤 성분을 먹는지가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 돼지고기, 토마토, 포도, 연어, 시금치 이런 것들은 식품이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 비타민, 라이코펜, 당질, 베타카로틴, 비타민C 등은 성분인데요. 저자는 식품이 중요하지 성분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해요. 예를 들어 과일에서 과당을 추출해서 섭취하면 혈당치가 많이 올라가지만 과일을 생으로 통째 먹을 때는 혈당치가 그다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녹황색 채소나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이 위암이나 폐암 발병률이 낮다는 보고가 많은데요. 그러자 사람들은 여기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으로 암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기회를 놓칠세라 기업들은 소비자의 흥미를 끌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성분을 마케팅에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때 베타카로틴이 첨가된 청량음료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최근에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어요. 연구 결과 오히려 베타카로틴만 섭취할 경우 폐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심근경색 위험까지 높이는 것으로 보고됐기 때문이에요. 또 TV에서 토마토는 라이코펜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건강에 좋다는 식으로 방송을 하는데요. 그런데 라이코펜만 섭취했을 때 몸에 좋고 건강이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는 없어요. 토마토 자체를 먹었을 때 그 라이코펜 성분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토마토의 다양한 성분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건강을 위해 라이코펜 성분의 보조제를 섭취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건강한 식사에서 필요한 것은 몸에 좋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지 성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따라서 저자는 건강을 위해서는 영양제 등의 보조제를 먹기보다 식품 자체를 먹는 쪽이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해요. 건강 책임지는 완벽한 식사법.
세 번째, 좋은 식품과 나쁜 식품은 저자는 모든 식품을 5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건강에 좋은 순으로 그룹 1부터 그룹 2, 그룹 3, 그룹 4, 그룹 5로 분류하는 거죠. 그룹 1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이 신뢰할 수 있는 복수의 연구로 밝혀진 식품들인데요. 예를 들면 생선, 채소와 과일, 갈색 탄수화물, 올리브유, 아몬드, 호두, 캐슈넛, 땅콩 등의 견과류를 들 수 있어요. 그룹 2는 건강에 좋을 수 있는 식품으로 소수 연구에서 건강에 좋을 가능성이 제기된 식품들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다크초콜릿, 커피, 나토, 요구르트, 식초, 두유, 녹차 등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룹 3은 건강에 좋은 점이나 나쁜 점이 보고되지 않은 식품으로 언급되지 않은 그 외 대다수의 우리가 먹는 식품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룹 4는 건강이 나쁠 수 있는 식품으로 소수의 연구에서 건강이 나쁠 가능성이 제기된 식품들을 의미해요. 마요네즈나 마가린이 여기에 포함이 돼요. 마지막 그룹 5는 건강에 나쁘다는 것이 신뢰할 수 있는 복수의 연구로 보고된 피해야 할 식품들이에요.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의 붉은 고기와 햄, 소세지 등 가공육이 여기에 포함되고요. 또 과자류, 과일 주스, 탄산음료, 감자를 포함한 흰 탄수화물과 버터 등의 포화지방산이 많은 식품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이런 식품들은 많이 먹을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끼쳐서 병에 걸릴 위험을 높이거나 사망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책을 읽다 보니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짜게 먹는 것도 그룹 4나 그룹 5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룹 1과 그룹 2의 건강식품들을 많이 먹으려 노력해야 하고요. 그룹 4와 그룹 5의 식품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해요. 이것이 먹거리를 통해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 될 거예요. 건강 책임지는 완벽한 식사법. 네 번째, 칼로리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자들이 미국인 12만 명을 대상으로 12년에서 20년간 추적해서 무엇을 먹느냐가 체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 관찰 연구를 2011년에 발표했는데요.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흰 탄수화물을 먹은 사람은 체중이 증가했지만 갈색 탄수화물을 먹은 사람은 오히려 체중이 감소했다는 내용이에요. 탄수화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탄수화물이냐가 문제였다는 거죠. 흰 탄수화물이란 정제 탄수화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흔히 밥, 빵, 떡, 면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갈색 탄수화물이란 현미나 메밀처럼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을 의미해요. 똑같은 쌀이라도 현미는 벼의 왕겨만을 벗겨낸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현미는 도전 과정 시 손실되는 쌀겨와 쌀룬이 포함되어 있어요. 쌀겨와 쌀룬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무기질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백미는 도전 과정에서 이런 이점이 모두 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현미와 백미를 과일에 비교하면 생과일과 과일 주스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같은 칼로리라도 생과일을 먹은 사람은 날씬해졌는데요. 반대로 가공한 과일 주스를 먹은 사람은 뚱뚱해졌어요. 가공하지 않은 바나나와 사과 등 이른바 당질이 높은 과일이라도 생으로 먹을 경우 섭취량이 많아도 오히려 체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런 사실을 통해 섭취한 칼로리의 양보다 무엇으로 칼로리를 섭취했는가, 즉 칼로리의 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러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꼭 명심하세요. 건강 책임지는 완벽한 식사법. 다섯 번째, 유기농에 집착하지 마라. 먹을수록 몸에 좋은 식품이 또 과일과 채소인데요. 채소는 꼭 생으로 먹을 필요는 없고 데치거나 익혀 먹어도 괜찮아요. 또 냉동한 과일도 해동해 먹으면 효과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채소나 과일을 원료로 한 주스나 퓨레 등의 가공식품은 반대로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이에요. 가공하는 과정에서 건강에 이로운 장점들이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과일과 채소는 일정량을 먹을 때까지는 건강에 대한 이점이 늘어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양을 초과하면 더 이상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해요. 채소나 과일을 먹을수록 사망률이 낮아지지만 하루의 섭취량이 약 400g을 초과하면 그 이상 섭취량을 늘려도 효과에선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또 유기농 식품이 영양가가 더 높고 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런데 연구 결과 유기농 식품은 일반 식품과 비교할 때 영양가는 차이가 없었어요. 안전도 면에서 일반 식품의 잔류 농약을 걱정하는 것인데요. 검사를 통해 일반 식품의 잔류 농약도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러니 유기농에 집착하기보다는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는데 더 신경을 쓰라고 저자는 권유해요. 건강 책임지는 완벽한 식사법. 여섯 번째, 매일 생선을 먹자. 2016년 영양학 잡지에 67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12개의 관찰 연구 결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가 게재됐는데요. 여기서 생선 섭취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사망 위험이 낮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러면 생선을 얼마나 먹으면 좋을까요? 생선도 과일, 채소와 마찬가지로 섭취량에 비례해서 계속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섭취하면 그 이상 먹어도 이점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하루 섭취 상한선은 60g으로 그 이상
이상 생선을 많이 섭취해도 더 이상 건강이 좋아지지는 않았다고 해요. 생선 60g이면 한두 토막 정도인데요. 매일 이렇게 생선을 먹은 사람은 먹지 않은 사람보다 일반적인 사망률은 12%,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위험은 36% 낮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의 섭취로 심근경색 등 동맥경화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이 예방되고요. 또 생선을 많이 먹으면 암에 걸릴 위험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장암이나 폐암, 유방암의 위험을 낮춘다는 보고 결과들이 있어요. 생선은 먹는 양에 효과가 비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량이라도 매일 꾸준히 생선을 드셔주세요. 건강 책임지는 완벽한 식사법. 7번째, 붉은 고기를 멀리하라. 2015년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햄, 소세지, 베이컨 등의 가공육은 발암성 물질이며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말고기 등의 붉은 고기는 발암성 추정 물질로 암 발병률을 높인다고 발표를 했어요. 저도 고기를 좋아하는 편인데 이런 발표는 정말 슬프네요. 일반적으로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도 기름기 적은 살코기 부위를 많이 먹으라고 얘기하는데요. 다행히 저자도 기름기가 없는 살코기 부위는 적정량은 먹어도 괜찮다고 해요. 다만 저자가 먹지 말라고 하는 붉은 고기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고기 부위에 해당이 돼요. 돼지고기의 경우는 삼겹살이 대표적일 거고요. 소고기의 경우 우리는 마블링이 촘촘한 등심을 최고로 치는데 바로 이런 부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공육의 경우 일일 섭취량이 50g 증가함에 따라 대장암 위험이 18%씩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됐는데요. 이는 핫도그 1개, 베이컨 슬라이스 2장 정도예요. 또 붉은 고기의 경우에는 하루에 100g을 섭취할 때마다 대장암 위험이 1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육식 위주의 식생활을 즐기는 서구의 경우 대장암의 발병률과 사망률이 높은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갈수록 식생활이 서구화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다만 닭고기는 흰고기로 붉은 고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니 개나마 다행이네요. 건강 책임지는 완벽한 식사법. 8번째, 고령자는 먹고 싶은 것을 먹자. 최근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를 조절할 때 고령자의 경우는 다소 느슨하게 관리하는 편이 오히려 장수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식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50대, 60대까지는 흰 탄수화물이나 붉은 고기 등 질병의 위험을 높이는 식사를 조심해야 하지만 고령화되면서 식욕이 떨어지면 이 같은 식사 제한을 완화하는 편이 오히려 낫다는 거죠. 고령에도 식욕이 좋고 당뇨병이나 신장병 등의 질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라면 먹고 싶은 것을 가리지 않고 먹는 것을 권장하고요. 또 식욕이 줄고 먹는 양이 많지 않은 고령자는 탄수화물이든 붉은 고기든 어느 정도 칼로리가 높은 것을 일부러라도 먹는 것이 좋다고 해요. 과도하게 식사를 제한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보다 저열량이 됐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 크고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 고령자분들은 건강 생각하신다고 음식 가려서 드시기보다는 평상시 드시고 싶은 것 마음껏 드세요.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서 과학으로 증명된 최고의 식사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최고의 식사란 대단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상식적으로 아는 좋은 식품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먹고 좋지 않다고 하는 식품들을 멀리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식단을 살펴보시고 조금 더 건강하게 바꿔보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응원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